자, 범죄 피해자 진술권입니다. 자,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 대리인.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에 직형이 되는 거예요. 사망했을 때는. 자, 신청을 받아서 이런 신청이 있을 때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만 됩니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증인 신문해야 됩니다. 일단 끊고요. 단서가 있는데 단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청권자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법배 직형. 법배 직형. 살아있을 때는 피해자하고 배우자, 법정 대리만 있으면 되는데 사망했을 때는 배직형이 들어옵니다. 자, 보죠. 자, 형사피해자 진술권은 헌법에 있죠. 헌법에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27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형사법에 나와 있고요. 판례. 헌법이 재판 전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진술권이지? 진술권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자가 공판장에 출석하여 면전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판 준비 절차 외에 그 외의 모든 절차에서 직접, 간접 전부 다 가리지 않습니다. 직간접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에 한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판장에서의 진술권이 약식명령 청구 절차에서도 공판장 진술권이 보장됩니다. 여기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식에도 포함됩니다. 여기 색깔 칠하시고요. 자, 신청권자입니다. 먼저 피해자. 자, 형사 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이면 됩니다. 됐어요?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안 돼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자이면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 부모도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치? 자식이 잃었는데. 그래서 이 부모 같은 경우도 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죠. 요즘은 뭐 애들도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어렵게 애를 하나 낳는데 그 애가 좀 컸어. 중학교, 대학교까지 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난 거야. 그러면 뭐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치? 엄마 아빠는 이제 늙었고 뭐 애도 또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부모도 포함된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피해자에는 불이익받은 자도 포함된다 했는데요. 고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발인은 단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관련성도 없어서 피해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받으시고 제3자에 불과하잖아요. 자,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인 사망했을 때 배직형 말씀드렸습니다. 자, 진술 방법인데요. 증인 신문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등을 신문하는 경우에 이때 피해자 등도 이제 뭐가 됩니까? 증인에 속하잖아요. 증인에 속하기 때문에 증인 신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정도 결과 등에 관련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 증인, 자, 조심하실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반 증인은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반 증인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주지 않지만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의견에 관련된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자, 출석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하게 되면 구인 갑니다. 구인장 날아가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자, 증인신문 방식, 교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아요. 이것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도 증인에 속하기 때문에 증인신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술 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증인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여야 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 자, 앞에서 이제 의무적이라 했는데 예외가 있다 했죠? 그 예외를 보도록 합니다. 자, 신문의 제한. 자, 1항 단서.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죠. 자, 1번은 옛날에 삭제됐고 남아있는 것은 2번, 3번밖에 없네요. 묶으시고.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라고 볼 때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굳이 할 필요 없겠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됩니다. 이 공판 절차입니다. 수사 절차 아니에요. 수사 절차가 아니고 공판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볼 때, 그리고 피해자 진술로 인해서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일 때에는 수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오지? 수인일 때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의 신청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이다. 그쵸? 자, 다음 점은 직권 밑줄 그시고 신청 밑줄 그시고 범죄 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촉구할 수 있고요.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의견 진술한 후에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허가를 받아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질문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질문을 제한할 수가 있다.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네요. 충분히 진술, 현저히 지연 우려, 관계없는 거, 사실 인정. 그럴 때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의견 진술을 가름해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34조의 11항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4조 11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진술과 서면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치? 의견은 절대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비공개입니다. 법원은 범죄를 인한 피해자를 증인신문할 때 당해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 신청을 받아서 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직권 안 돼요. 직권 안 되고 동의 필요 없습니다. 동의를 요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할 수 있다. 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증인이 현저히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기는 직권 들어가죠. 그쵸? 신청을 들어가죠.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네요. 이거는 형사법 1에서도 많이 봤어요. 다만 그 친구가 13세 미만자이거나 장애를 앓고 있거나 할 때는
의무적입니다. 다 형사법 1에서 했습니다. 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배우자, 직계, 형제,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도 들어오네요. 나머지 됐고. 자, 163조 2, 1항부터 3항까지 검사, 경찰관이 범죄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뭐 됐습니다. 이 조문도 앞에 나와 있죠. 자, 지위 강화입니다. 자, 통지네요. 통지. 자, 누구의 신청이 있을 때는 검사입니다. 검사 밑줄 꺼놨죠? 검사의 신청이 있을 때는 자,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그리고 구속 석방 등에 관련된 구금에 관련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를 해야만 되는데 조심할 것은 검사라고요. 검사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 결과이지 진행 경고 아닙니다. 기출입니다. 요 다 기출인 거예요. 그리고 신속입니다. 신속이지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기출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색깔 칠할게요.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열람 등사. 자, 피해자, 그리고 뭐 법정 대리인, 그리고 배직형, 변호사가 들어오네요. 그렇지? 원래 법배직형까지만 있었는데 변호사는 열람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취지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자, 3번, 4번을 묶어볼게요. 재판장은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뭐뭐할 때는 허가할 수가 있고 뭐뭐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량이네요. 여기도 재량입니다. 근데 요 사망사항 있죠? 여기 허가할 수 있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재판서 등본 교부네요. 이 등본 교부하는 것은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1심 재판이 끝났고 2심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하여 등본 교부가 되는데, 자,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라든지 재판서를 기재한 조서에 등초본을 청구할 수 있다. 항소심 대비하기 위해서. 다만 청구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만 됩니다. 판결 공시는 어느 때를 이주냐면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판결 공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입니다. 청구. 형법에 나와 있어요. 형법에서도 실제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많이 봤을 거예요.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누구 부담으로? 피고인 본인 부담으로 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고요. 직권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답니다. 임의적입니다. 한다 하면 틀려요. 누구 부담으로? 피고인 본인 부담으로. 피해자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재량 됐고, 자, 그리고 뭐 배상 명령 신청이 있는데 1심, 2심 공판 변론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 배상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사에는 붙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피해자 파트를 모두 마칩니다.